그리고 이현주 의원이 안 보여서 제가 한번 이상돈 의원과 인터뷰 때 물어본 적이 있는데 이게 통합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걸로 하태경 의원과 파트너가 되어서 이현주 의원이 요새 안 봅니까? 이현주 의원은 그 물밑에서 의정 활동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아름다운 모습이죠. 통합에 자기가 주도를 했지만 보직을 맡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직을 본인이 원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보직을 주지 않은 겁니까? 자, 그러면 이 자유한국당 그 바른미래당 입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청산을 외치는 자유한국당이 통일대교 점거 농성하고 어제 또 청계광장에서 규탄대회도 했습니다. 김영철 박람회 대해서 이 자유한국당의 점거 농성에 이은 규탄대회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이 뭐가 다르냐 네. 여러분들이 여쭤보시는데 바로 그거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김영철이 과거에 판문점에서 군사회담했던 것은 지지를 했습니다. 예. 즉 김영철이 남북 대화 예. 정치 군사회담의 파트너로서는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번에 이제 두 가지 성격이 있죠. 그 회담의 주체로서의 성격이 있고 또 하나는 폐막식 평화올림픽 대표단 단장으로 오는 네. 두 가지 면이 있는데 이제 바른미래당은 대화의 파트너로서는 네. 반대하지 않는다. 성과를 내라. 비핵화 물꼬를 터라. 이런 입장인 겁니다. 이게 이제 한국당하고 다르고 한국당은 아예 전체를 아예 부정하는데 대화의 파트너로서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평화올림픽에 무슨 천안함 그 책임자가 단장으로 오느냐 부적절하다. 이 점을 지적했던 것이고. 그러면은 올림픽에 예를 들어 폐막식에 참석하는 건 안 되고 다만 대화의 파트너 자격으로는 인정한다. 이 정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대화의 파트너로서는 뭐 적국의 수장이라도 인정을 해야 되죠. 그러나 이제 바른미래당 뭐 입장은 알겠습니다. 충분히 네. 알겠는데 이게 이제 그 자유한국당에는 대규모 퍼포먼스를 하면 그게 차별점이 드러날 기회가 없이 다 묻히는 거 아닌가요? 여보세요? 자유한국당은 자기들의 지지자들한테서는 좀 박수를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남북의 대화의 진전을 바라는 국민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국민들한테는 이번에 실망감도 크게 안겨줬을 것 같고요. 또 민주당은 평화올림픽인데 천안함 주범이 아니라고 막 비호하고 면죄부를 주고 이런 점에 있어서 또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 말은 뭐냐면 지금 자유한국당의 와의 경쟁에서 사실은 그 지방선거에서도 승리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색깔론을 강화해서 뭐 대규모 퍼포먼스를 하면 언론의 주목도는 확 올라가고 바른미래당 입장이 계속 줄어들 거 아니냐. 바른미래당 입장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거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존재감이 없다는 비판은 저희들이 다르게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예. 바른미래당이 태극기 부대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당은 아니기 때문에 중도에 있는 사람은 저희들처럼 합리적으로 본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뭐 지지율을 좀 올리려고 완전히 지금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자유가출당 아니니까 국회를 내팽개치고 장외로 가 있는데 뭐 그럴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표현하신 대로 중도에 있는 분들이 다 이해하고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실제 현재 드러나는 지지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20%가 뭐 저희들이 책임감 저도 무겁게 느끼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지지율은 좀 예상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뭐 이게 100%는 아니지만 결정적인 부분은 과거에 이제 안철수 신당에서 국민의당 이름 바꿨을 때도 이제 16년에 그 일종의 듣보잡 이름이죠. 새로 나온 이름이. 그래서 안철수 신당 할 때 21% 나오던 게 국민의당 바꾼 직후에 거의 절반으로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명 만들 때도 이런 우려를 이야기했고 그래서 좀 꾸준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명 탓이 크다. 예. 그게 가장 큽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지금 그 색깔론 때문에 양극화된 이런 면도 조금은 있는데 가장 큰 건 이름 탓이 크다고. 뭐 어쨌든 이름 탓도 있겠죠. 있긴 있겠는데 결국은 이제
이렇게 바른정당 혼자 있을 때 수준으로 점점 지지율이 수렴하고 있고 호남에서의 지지율은 국민의당 때 누리던 지지율에 훨씬 못 미치고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면 이유가 뭐든 간에 바른미래당의 창단의 명분이 약해지고 지방선거에서 사람이 모이겠는가, 출마자 후보들을 모을 수 있겠는가. 뭐 그런 바른정당 지지율 수준으로 딱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바른정당.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튼 이 부분은 최대한 빨리 노력을 해서 지지율을 회복하는 게 지금 지상 과제입니다. 깔끔하게 지금. 그러면 뭐 오늘 컨디션도 그러시고 하니까 단답형으로 몇 개 묻고 또 가셔야 한다니까 몇 개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 나옵니까? 안 시장님은 저는 출마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본인이 선언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본인이 그런 의사를 많이 밝혔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출마한다면 1순위는 서울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현주 의원이 안 보여서 제가 한번 이상돈 의원과 인터뷰 때 물어본 적이 있는데 이게 통합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걸로 하태경 의원과 파트너가 되어서 이현주 의원이 요새 안 봅니까? 제가 주도적 역할을 한 건 아니고요. 네. 파트너로서 이제 우리 정운천 의원, 그 부분은 또 정확히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운천 의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이현주 의원은 그 물밑에서 의정 활동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아름다운 모습이죠. 통합에 자기가 주도를 했지만 보직을 맡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직을 본인이 원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보직을 주지 않은 겁니까? 그 과거의 보직을 거의 승계하는 이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주지 않은 거군요. 그런 과정이 됐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로 하는 게 맞겠고요. 다음 주에 직접 나오셔서, 그동안의 자세한 얘기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재밌는 보도가 하나 나와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바른미래당이 지금 30석이고 그중에 심지어 3명은 당에 출근도 안 해. 다른 당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출근도 안 해. 네. 그 바른미래당의 사무처 직원이 자유한국당과 민주당보다 많대요. 220명이래요. 지금 민주당과 한국당은 200명이랍니다. 그게 정당 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유급 사무직을 들 수 있는 숫자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봤더니 따로 운영하고 있는 거야. 사무국을. 근데 지금 합칠 생각도 없어. 지방선거 때까지 이 시스템 유지한대요. 정당은 합쳐졌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쪼개질지를 몰라서 주요 당직자들만 모여서 최고위원회의 같은 걸 하고 나머지 조직은 따로 쓰는 거예요. 무급으로 쓰나? 각자의 사무실에서 갖고 유지하고 있다가 대표진들만 만나서 회의하고 이렇게 해서 사무실 2개를 운영한다는 거죠. 그럼 정당법 위반이잖아요. 이게 초과해서 유급 직원을 둘 수가 없는데 무급으로 두고 있나? 20명을? 이거 노동착취인데? 노동착취야? 이게 항상 예측했다시피 바미당 이 사람들은 안철수와 유승민은 우리는 한 몸이야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면 어찌됐든 한 몸이 되건 완전히 연애하다가 중간에 끝나든 결별이 되든 한 몸이 되든 모든 수순은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으로 예측으로 봐서는 정말로 지방선거에서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다시 헤어지는 상황이 올 때 일처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따로따로 운영하고 있다는 그 예상밖에 되지가 않아요. 지금은 어떻게 합당이라는 개념보다는 이 지방선거 선거연대를 위해서 잠시 모인 거에 지나지 않는 조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이라고 하면 엄청나거든요. 인건비가. 그런데 이거를 어디에서 예산을 가져올지 정말 걱정이고요. 만약에 잘못되면 선거법 위반으로 당에 쪼개질 수도 있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예. 안철수가 빌려주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220명 인건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게 왜 당사로 출근하지 않고 있는 사실상의 민평당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을 안 내보내주느냐도 정당 보조금. 그러니까 그거랑 연관이 있고요. 그 상황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례대표 3인이 현금 지급기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빨리 내보내주면 훨씬 더 좋을 텐데 말이에요. 현금 지급기 맞기 때문에. 그렇죠. 맞기 때문에 6월 지방선거 때까지는 그 조직을 그대로 쓰고 왜냐하면 기반이 다르잖아요. 그 전력 투구하고자 하는 기반이 좀 달라서 그대로 쓰고
7월, 8월 달에 사실상 합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보죠. 7, 8월 달이면 당이 깨질 걸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근데 후보도 많이 못 내는데 220명이 할 일이 있나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급하게 합당한 결과물인 거예요. 합치는 데 있어서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숫자가 100명이 훨씬 넘잖아. 거기 200명 정도를 쓰고 있는데 여기는 다 합쳐봐야 사실상 27명, 3명 합쳐도 30명밖에 안 되는데 훨씬 많으니까 실질적으로 국회의원당 수로 따지면 4배가 많다는 거거든요.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지. 그렇죠. 효율성도 떨어지고 어쨌든 이후에 대량 실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직자들도 이미 이제 미래가 없는 당은 나와서 다른 길을 찾아야 될 거예요. 그냥 갑자기 뭐 잘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미리비티 직장을 옮길 준비를 해야죠. 아, 제가 볼 때 미래가 없어요. 그 얼굴 봤어요. 네. 안철수가 박지원 의원과의 논란 때문에 페이스북을 쓴 느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정말 음성 지원이 돼요. 회복이. 이런 거거든. 그런데 오늘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께서 난데없이 오늘 오전 저를 향해 주적 발언을 하셔서 무척 황당했습니다. 저는 주적이라는 단어 자체를 써본 적도 없다는 입장문을 내고 정치적 음해 공작에 강한 유감을 표했지만 박 의원께서는 여전히 묵묵부답이십니다. 오해가 확산되면 법적 조치를 비롯해 불필요한 소모적 공방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남경필 지사님도 언론을 통해 입장을 밝혀서 당사자 모두가 아니라고 하는데 논란을 일으킨 제3자는 사실관계도 바로 잡지 않고 있네요. 가짜뉴스인가요? 이런 식이거든. 안철수 들어가. 네. 근데 제가 어쨌든 박지원 의원을 한 30분 독대했다고 했잖아요. 아이, 자랑이야? 네, 존나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박지원은 근거 없이 절대 말 안 합니다. 이거 실언 아니에요. 근거 분명히 있고요. 안철수하고 남경필이 아니라고 말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예, 이미 게임 끝났습니다. 게임 끝났고 어쨌든 저는 제가 안철수한테 단 1%인데 미련이 없어요. 그래서 뭐 욕은 안 하고 싶지만 제발 정치를 했다면 대중들한테 희망과 꿈을 달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메시지가. 그런데 희망과 꿈이 없고 오로지 지난 과거만 생각하고 대통령한테 문재인 대통령이 꿍 해갖고 몽이나 부리고 있고, 그죠? 서울시장한테도 꿍 해갖고 몽이나 부리고 있고, 도대체 당신을 따라야 할 이유를 1%만 한 가지만 얘기해봐라. 내가 당신을 좋아하거나 내가 당신을 까지 말아야 할 이유를 한 가지만 대봐라. 이제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정말이잖아요. TV에서 얼굴도 보기 싫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때 기대를 했던 새정치. 기억나세요? 지난 18대 때? 야당의 단일화 과정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안철수한테 열광했습니까? 그런데 그 열광을 다 시궁창에 쳐넣었던 게 안철수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정치판에 지금 남아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안철수 씨는 국민한테 석고대지하고 사퇴해야 돼요. 모든 전개에 떠나야 됩니다. 리얼미터가 19일에서 20일 사이에 전국 성인 1,504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정당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이 50.5%고요. 오, 넘어버렸네요. 네. 6주 만에 이제 50% 회복했다는 거고, 자유한국당이 19.0이고요. 바른미래당이 7.3이다. 지금 이미 그림이 이렇게 가면은 어차피 양당 회귀 본능이 있잖아. 1대1 구도라는 게. 아니, 화가 나네. 아직도 자유한국당 19%가 남았나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그 대선 때 했던 말이랑 비슷한 거예요. 안철수가 국회의원 40석 갖고는 대선 아무리 자질이 좋아도 되기 힘들다. 이 양당 구조 속에서는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야. 일단 다른 정당과 합당 형태 정도의 연합을 해야 돼, 연합을. 신선해서 왜 그런 바람은 불 수 있잖아요. 안철수와 유승민이 너무 신선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면 바람이 불어서 정당의 국회의원 숫자는 30명밖에 안 되지만 기대가 크다 해서 막 바람이 불면 모를까. 창당한 지 바로 일주일 만에 7.4%로 떨어졌어요. 3.1%가 하락한 겁니다. 국민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예, 다음 주는 5% 이하로 떨어질 거예요. 이 여론조사 결과를 좀 우리가 좀 데이터를 꼼꼼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이 바미당에 대한 지지율인데요. 사실 이 리얼미터에서 10.5%가 그전 조사에서 나온 그 지지율이었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사실 이 여론조사 기간이 12일부터 14일 3일 동안 한 거예요. 그런데 바른미래당이 만들어진 게 13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5%라는 수치는 바른미래당의 오로지 수치가 아니에요. 안철수 개인에 대한 내지는 국민의당 지지율이 섞여 있는 지지율이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사실 이게 3%가 떨어졌다라기보다는 이 바른미래당의 전통적인 지지율은 이번에 나온 지지율이 맞다. 이게 첫
첫 번째 바른미래당 지지율이라고 보는 게 훨씬 더 객관적이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가증스러운 게 그 국민의당에서 합당하기 전에 자기 당원들 회유시키려고 국민의당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돌려요. 그때 여론조사를 했더니 자유한국당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합당해야 돼. 이걸로 사실 여론조사를 이용한 여론 조작을 한 거거든. 실제로는 이제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이 지금 하고 있을 거 보니까 10% 한참 미만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지방선거 전에 깨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게 지금 그 바른미래당의 정체성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바른미래당의 정체성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7.4%의 지지율이 앞으로 4%대까지 내려갈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높은데 왜 저는 그러냐 하면 다음 주에 내려갈 거라고 보거든요. 예, 왜 그러냐 하면 바른미래당의 정체성은 파벌이 4개예요. 친안철수, 친유승민, 반안철수, 반유승민 이렇게 돼 있어서 반자가 붙은 사람들은 언제라도 탈당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파벌이 4개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선거를 앞두고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바로 깨질 수가 있습니다. 불안불안한 거고 누가 그랬잖아요. 100년 정당이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정거장 정도로 벌써 그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지율이 안 나오는데 어떤 국회의원들이 그 당에 남아 있습니까? 국민의 여론을 알 수 있는 것도 여론조사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초반부터 10% 미만으로 뚝 떨어져가지고 이 상태에서 어떻게 1대1 구도를 만들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홍준표에 의해서 요리가 되는 거죠. 빼올 사람 빼오고 당이 존속하더라도 조정을 하게 돼서 안철수는 큰 그림 절대 못 그리는 유명한 정치인으로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현주 의원이 안 보여서 제가 한번 이상돈 의원과 인터뷰 때 물어본 적이 있는데 이게 통합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걸로 하태경 의원과 파트너가 되어서 이현주 의원이 요새 안 봅니까? 이현주 의원은 그 물밑에서 의정 활동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아름다운 모습이죠. 통합에 자기가 주도를 했지만 보직을 맡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직을 본인이 원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보직을 주지 않은 겁니까? 자, 그러면 이 자유한국당 그 바른미래당 입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청산을 외치는 자유한국당이 통일대교 점거 농성하고 어제 또 청계광장에서 규탄대회도 했습니다. 김영철 박람회에 대해서 이 자유한국당의 점거 농성에 이은 규탄대회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이 뭐가 다르냐 네. 여러분들이 적국의 수장이라도 인정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바른미래당 입장은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는데 이게 이제 그 자유한국당에는 대규모 퍼포먼스를 하면 그게 차별점이 드러날 기회가 없이 다 묻히는 거 아닌가요? 여보세요? 자유한국당은 자기들의 지지자들한테서는 좀 박수를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남북의 대화의 진전을 바라는 국민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국민들한테는 이번에 실망감도 크게 안겨줬을 것 같고요. 또 민주당은 평화올림픽인데 천안함 주범이 아니라고 막 비호하고 면죄부를 주고 이런 점에 있어서 또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 말은 뭐냐면 지금 자유한국당의 와의 경쟁에서 사실은 그 지방선거에서도 승리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색깔론을 강화해서 대규모 퍼포먼스를 하면 언론의 주목도는 확 올라가고 바른미래당의 입지는 계속 줄어들 거 아니냐. 바른미래당 입장 여쭤보시는데 바로 그거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김영철이 과거에 판문점에서 군사회담했던 것은 지지를 했습니다. 예. 즉 김영철이 남북 대화 예. 정치 군사회담의 파트너로서는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번에 이제 두 가지 성격이 있죠. 그 회담의 주체로서의 성격이 있고 또 하나는 폐막식 평화올림픽 대표단 단장으로 오는 네. 두 가지 면이 있는데 이제 바른미래당은 대화의 파트너로서는 네. 반대하지 않는다. 성과를 내라. 비핵화 물꼬를 터라. 이런 입장인 겁니다. 이게 이제 한국당하고 다르고 한국당은 아예 전체를 부정하는데 아예 대화의 파트너로서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평화올림픽에 무슨 천안함 그 책임자가 단장으로 오느냐 부적절하다. 이 점을 지적했던 것이고. 그러면은 올림픽에 예를 들어 폐막식에 참석하는 건 안 되고 다만 대화의 파트너 자격으로는 인정한다. 이 정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대화의 파트너로서는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거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존재감이 없다는 뭐 비판은 저희들이 다르게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뭐 예. 바른미래당이 태극기 부대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노력하는 정당은 아니기 때문에 예, 중도에 있는 사람은 저희들처럼 합리적으로 본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뭐 지지율을 좀 올리려고 완전히 지금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자유가출당 아니니까 국회를 내팽개치고 장외로 가 있는데 뭐 그럴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뭐 표현하신 대로 중도에 있는 분들이 다 이해하고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실제 현재 드러나는 지지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거? 20%가 그래서 뭐 저희들이 예. 책임감 저도 무겁게 느끼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지지율은 좀 예상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뭐 이게 100%는 아니지만 결정적인 부분은 과거에 이제 안철수 신당에서 국민의당 이름 바꿨을 때도 이제 16년에 그 일종의 듣보잡 이름이죠. 새로 나온 이름이. 그래서 안철수 신당 할 때 21% 나오던 게 국민의당 바꾼 직후에 거의 절반으로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명 만들 때도 이런 우려를 이야기했고 그래서 좀 꾸준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명 다시 크다. 예. 그게 가장 큽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지금 그 색깔론 때문에 양극화된 이런 면도 조금은 있는데 가장 큰 건 이름 다시 크다고. 뭐 어쨌든 이름 탓도 있겠죠. 있긴 있겠는데 결국은 이제 이렇게 바른정당 혼자 있을 때 수준으로 점점 지지율이 수렴하고 있고 호남에서의 지지율은 예, 국민의당 때 누리던 지지율에 훨씬 못 미치고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면 이유가 뭐든 간에 바른미래당의 창단의 명분이 약해지고 뭐랄까 지방선거에서 사람이 모이겠는가, 예, 출마자 후보들을 모을 수 있겠는가, 뭐 그런 바른정당 지지율 수준